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이고요. 자, 오늘 메인 뉴스는요, 카카오와 네이버 관련된 뉴스입니다. 일단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독과점 금지라는 어떤 입법을 강행하고 있죠. 공정위원회에서. 자, 공정위원회에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어제 뉴스가 떴었고요. 대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핵심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입법을 강행한다라고 뉴스가 떴고요.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보다 센 가징금 그리고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래 되면 플랫폼을 이제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특히나 주가가 크게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행보 혹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국내 IT 협회들은 연합체, 자, 연합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플랫폼과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게는 사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약. 엄청나게 지금 이 플랫폼 독점 금지법이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게는 사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최악의 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뉴스는 지금 메인으로 장식을 할 정도로 지금 오늘 증시에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자사페이 지정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서비스 개발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이 다릅니다. 위법 안에서도 상시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국내 플랫폼 업체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미 해외 빅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요 플랫폼 매출을 한번 봤을 때 쿠팡이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평소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오히려 흘렀을 때 좀 주워 담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특징 종목은 대동입니다. 아마 오늘 수급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르키예에 3,500억 규모로 역대급 수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3,500억 원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날 밝혔죠. 2028년까지 5년간 공급을 이제 3,500억 규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튀르키예 트랙터 시장은 지금 인도, 북미, 중국에 이어서 세계 4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3,500억,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2028년 5년 동안 3년 안에 현지 시장 3% 점유율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중동 아프리카 시장 공략 기반 구축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시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위치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차트 위치가 나쁘지 않고, 어제까지 이런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왔고, 5일선을 지지하면서 특히나 이 11선을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지금 이런 박스권, 과거의 이 전고점을 오늘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시총 갭이 어느 정도 뜰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박스권을 상단을 지지하는지 혹은 뚫는지를 보고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최고 2만원 이상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재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테마가 떴어요. 테마가 떴고, 그리고 재무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 같이 시가총액 자체가
3,362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 회사다. 단기 순이익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산 총계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자본 총계를 한번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상장 폐지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비지배, 지배와 비지배가 뭐냐면, 지배는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재무고요. 이 비지배는 이거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회사들, 쉽게 얘기해서 뭐 자회사,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회사의 비중보다는 본 회사의 비중 자체 자본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ROE 자산 대비,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성장성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연속 3회 10회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채도 자본 대비 건전하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자, PER 자체도 8배, 7배, 5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몇 년 동안 들고 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가치가 정상화되는가 봤을 때 8년, 7년, 5년이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 계약도 한 개 크게 떴고 앞으로의 목표도 뚜렷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은 단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징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이슈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반응에서는 대통령실 등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에서 완화의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쉽게 얘기해서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네이버 치지직 만들어졌죠. 자, 게임 개인 방송 서비스 시작했고, 뭐 상대적으로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는 뉴스가 떴죠. 네이버 게임의 명칭까지 치지직으로 바꿨고, 카카오와 구글이 한번 실패를 했지만 네이버가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공 여부에 정보기술 업계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 네이버 페이로 치지직 내 재화의 치즈, 뭐 저기 아프리카 TV는 뭐죠? 별사탕인가요? 별풍선이죠. 근데 여기는 치즈를 구매해서 방송인을 후원하는 사용자도 있다. 치즈로 대응하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이용자 일탈 행위를 막는 게 숙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네이버는 아프리카 TV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선정성이나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개인 방송 점유율 1위가 아프리카 TV고요. 그리고 트위치였는데 이 트위치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카카오 TV는 지금 3%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42%의 점유율을 아프리카 TV와 이 네이버에서 가지고 갈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BJ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지켜보고 두 가지의 종목, 특히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를 계속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내년 2, 3월 중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2, 3월까지는 아프리카 TV 좀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 방송 시장에서 네이버의 성공을 예단하기는 섣부르다. 왜냐하면 개인 방송 플랫폼인 TV팟, 자, 카카오 TV로 개편했지만 점유율이 3%. 좋지 않죠? 거기에 네이버는 개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방송 중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일탈 행위가 뭐죠? 노출, 욕설, 폭행, 뭐 여러 가지 뭐 범법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됐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2030년까지 탄소 제로 선박 상용화하겠다. 정부 친환경 연료로 배출 90% 줄이겠다 얘기를 했고, 전기 추진선 전용 배터리도 연구를 하겠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선박을 상용화할 것으로 목표를 말을 했습니다.
자, 엔화가 요즘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죠. 과거에 엔화가 너무 싸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 아니죠. 일본으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요즘 엔화가 다시 오른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해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고, 이 엔저에 따른 투자가 늘었고, 일본 여행 수요와 함께 한전이 증가한 영향, 엔화 예금이 올 들어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은 역대급 엔저 현상,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투자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일본은행이 최근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원엔 환율 상승 기대도 어느 정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지금이 바닥일까? 경영진이 사고 있는 주식을 한번 보자 이거죠. 과거에 코로나 이슈일 때 특히나 현대차 전 아직 기억나는데 정의선 회장이 본인의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샀었어요. 그때 6만 얼마였나? 그랬을 때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따라 샀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자, 왜 사야 되느냐? 내부자 매수 상승 가능성이 크다. 내부자가 매수하는 이유는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부자의 매수는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다. 이들을 매매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가가 낮은 상태거나 첫 번째 이유는 주가가 낮은 상태이거나 호재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대주주들이 지금 우리의 주가가 매우 낮다. 그래서 사는 거. 두 번째는 호재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사는 거. 이 두 가지 이유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국토화학, 소카, 정다운, 사조대림, SM백셀, 휠라홀딩스, 미래에셋생명인데 저는 일단은 추가해놨습니다. 뭐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추후에 어떤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놨고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홀딩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그래서 이제 미래의 과거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특징 이슈, 특징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